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어떻게 인사인데 반갑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한 주 잘 지내셨냐고 여쭙기도 좀 그렇죠.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 이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4단계로 다시 격상이 됐고요.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게 오늘 저점을 보게 되면은 6월 초 6월 달 이제 5월 말 가격, 지금 종가는 6월 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한 6주간의 상승분을 6주 동안에 이제 점진적으로 올랐는데, 그거를 단 2, 사흘 만에, 이틀 사흘 만에 다 소진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안 좋은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심리가 안 좋은데, 그러면 왜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는지, 이것의 주 원인은 일단 외국인 급격한 매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급격한 매도, 특히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하고 수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또 많이 매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또 1조 넘게 매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율하고 관련이 되었다고 보셔야지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환율 문제가 크게, 이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전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환율이, 코로나 처음에 글로벌 코로나 확산됐을 때 2020년 3월, 이 당시에 환율이 또 급등했었죠. 그러다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오히려 좀 더 가파른 하락세도 나타나고 하다가,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또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위협적인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는 여지없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환율이 올라버리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자산 밸런싱이 좀 원화 표기 자산에서 다른 달러 표기 자산으로 좀 이동될 수 있고, 급격한 리스크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단발성으로. 그러니까 한번이들이죠. 지금 환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도 한 번일 거고, 그렇다면 연동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린 것도 결국에는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기성 투자 자산보다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매도입니다. 중장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매도가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동요를 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심각한 상황이 좀 더 만들어지는 경향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 자체가 부담이죠.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버리는 것 자체가 분명히 부담인데,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적으로
바닥이 날 거냐, 작년 3월처럼 투자 심리적으로 바닥이 되고 이게 뭐 무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이게 백신이 있는 상태에서 확산이냐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확산이냐가 상당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결론만 놓고 본다면은 마무리가 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불투명성, 불확실성,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너무 컸던 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크기보다는 오히려 투기적인 매도가 한머니에 투기적인 매도가 오히려 지금 환율인데요,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있을 때 환율이 빠지다가 좀 슈팅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이 당시에 급격하게 작년 3월에 급격하게 환율이 올랐던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컸죠. 코로나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명확한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요. 근데 이것에 대한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리스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환율 동향은 오히려 불확실성보다는 금융 투기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거죠, 한머니에. 그럼 항상 한머니의 결말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각 국마다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심리적으로 인지하기가 일시적이고 금방 심리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것이 오히려 먼저 떠오르는 거지, 끝도 없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위축돼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과연 많이 줄여야지 되겠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론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제 투자 전략들을 쭉 봐보시면은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는 냉정하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장기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나스닥 시장을 좀 더 보실 텐데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역시 신고가를 만들었었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다음 주 정도까지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글로벌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뉴욕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비교할 때 제가 자주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국내 주식시장은 나스닥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돼 있고, 여차하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못 오른 부분을 오히려 빠르게 반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오르는 시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죠. 작년 11월, 12월에 국내 주식시장에 펼쳐진 랠리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고요.
한순간 시세가 뜰 때는 한순간에 그거를 경쟁적으로 반영을 해서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시장이 계속 투자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괴롭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해 아직까지도 내내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끝나는 상황에서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만간, 제가 이 당시 투자 전략에서도 10월 달부터 조만간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임박했다 조만간이라고 얘기했지, 정확한 시기까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박한 거고요. 임박한 거고 다 와간 건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 시기까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레벨업이 돼 버린다면은 시장은 금세 또 4천선을 찍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뭐 6개월, 7개월 동안을 코스피 투자자들은 물을 먹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코로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개인의,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에서의 유출이 심해지겠죠. 매도가 심해지겠죠. 좀 올라오면 지루하니까 팔고 나와야지. 이 심리가 우량주에 있어서는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 단순히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있고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한다면 포기하고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던가, 코스피 투자와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런 거에 흔들려서 투자 비중을 줄인다? 주식 비중을 줄인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경향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냥 개별 주식으로 넘어와서 좀 얘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개별 주식 얘기하니까 코스닥 시장도 생각이 나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또 변동성을 키우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도 변동성이 컸고 어제 또 많이 하락을 했었고. 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좀 있었죠. 델타 변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요. 그리고 슈마시스, 또 슈마시스 같은 경우엔 진짜 뭐 오늘, 어제, 이번 주에 되게 상당히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승산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들어간다면은 많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차피 지금 거쳐가는 차원에서의 이슈라면, 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확산세가 꺾이기 전에 또 이미 조정이 시작돼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상당한 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이들 종목과 더불어서 관련된 코로나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언택트 관련주가
그닥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하는 이제 물 같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도 이제는 좀 펀더멘탈로 보고 갈 때입니다. 그래서 뭐 YB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벌써 뭐 YBM넷 오늘 무너졌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실제로 원격 수업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실제로 실적으로도 좀 잘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서 YBM뿐만 아니고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확산세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좀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할만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거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참좋은 여행 같은 여행 관련주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오히려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하고는 정반대 흐름인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정점이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코로나 이슈 때마다 하락을 하겠지만은 그것은 매수 기회가 될 공산이 큽니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은 심리적 측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들 종목에 대해서 매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에 혹시 추가적으로 흔들린다면 들어갈 포인트가 있다고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비슷했었죠. 화장품 소비 관련돼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필라코리아라든지 또 필라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있어서 이렇게 무너진 거지, 추세적으로는 이 코로나 확산이 아니면은 좀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였거든요. 실적도 그렇지만은 흐름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저점에서 오히려 가파르게 또 튀어 오를 수가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다 힘이 너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무너졌죠. 그리고 개별주 시장 많이들 다들 물려져 있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또 끝에는 희망이 있어요. 이런 점들 감안을 하셔서요. 좀 너무 힘 빠져 계시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일시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핫머니의 투기가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